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과 7명의 장관이 대폭 교체되며 박근혜 2기 내각의 진용이 드러났다.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힌 박지원 의원. 그는 이번 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 전략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안녕 못합니다. 왜 오늘은 또 왜 안 합니까? 문창극 총리 지명자 때문에 흥분해 있습니다.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또 민족 정기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분이 부채도 나쁩니다. 좋고 호방해 보이셔서 좋던데요. 글쎄요. 그걸로 총리 뽑는다고 하면 제가 돼야죠.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인사청문회 위원장. 네, 어제 아침에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 전라남도 지사도 예. 국회 법사위원장도 예. 또 국회 남북특위위원장도 맡아보라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권했지만 다 사양했는데 네. 이번만은 제가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하시는 걸로 이제 정해졌다. 정해져 있지만은 예. 아직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실 겁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접수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아예? 자진 사퇴하든지 네. 뭐 사퇴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접수되더라도 예.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할 필요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 자진 사퇴해야죠. 혹시 논란이 된 그 문 내정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전부 보셨나요? 보았습니다. 아, 그걸 전부 보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도 별 많으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온 것만 봤을 때 하고 받은 느낌하고 동영상 전체를 보니까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네. 하신 분들이 그건 많아요. 얘기가 될 수 없는 게 예. 그분이 예. 중견 언론인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교회의 장로로서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종교관을 얘기했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식민사관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이거 문창극 이 동영상 파문이죠. 그러니까 뭐 발언 파문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그 대화록 공개됐을 때 세상 일은 참 돌고 도는 게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이게 문제 있다는 거고 NLL 포기다 그러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전체 맥락을 봐라. 전체 맥락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건 이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 그렇습니까? 전책은 부분이건 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라고 직접 워딩을 쓴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무슨 제2의 일본 총리를 뽑는 것도 아니고 네. 아베 브로더스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만약 그러한 식민사관을 가진 분이 총리가 되면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다. 네. 그렇게 교육시킬 거예요. 심지어 총리 임명 후에도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총리가 되면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문제도 발생할 문제입니다. 이건 민족 정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데이 신드롬의 쇼크에 예. 놀래가지고 재산 형성만 검증을 했는데 네. 이러한 민족 정기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 반민주적 이런 분은 사실 총리감도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감도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적 역사적 저항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사실 6.4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판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를 730. 했지만은 730. 네. 이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지키느냐, 불안하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걸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 혹시 문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판해서 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있겠죠. 그런 거부감 그것도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있습니다. 겨루고 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어요. 비판할 수는 있지 않나요? 예. 비판. 그렇죠. 네. 오늘 또 모 중견 언론인이 박지원이 문창극을 반대하는 것은 햇볕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분하고 친합니다. 네. 햇볕 정책 지선지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망자, 죽은 자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글을 쓰는 사람은 언론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미국 재산 전부 승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과의 글을 썼습니까? 아니, 자기는 수차례 남에게 잘못했으면 인정하라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자기야말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언론인 아닙니까? 네. 뭐 사람이 다 뭐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괜히 제가 이거 그러한 일을 디펜드해주는 아니 상당히 제가 아니 최희준 아니 지명자를 이렇게 디펜드해주는 건 기자가 아닌데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나를 의원님하고 나를 세우다 보니까 자꾸 제가 디펜드하는 역할이네. 자꾸 너무 아니, 너무 문창극 한 총리 통속으로 후보자를 하면 안 옹호하면은요. 아니 지금 한 통속으로 TV조선 하면 안 되니까. 시청자도 최희준 아니 저는 앵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둘 다 앵그리합니다. 거시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문 후보자는 지금 법적 대응도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나오는데 언론사한테? 뭔가 예, 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요. 청와대에서도 뭐 지명 철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요. 네. 언제 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7관왕이고요.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 때 5번 언론에 인터뷰했더니 스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보이콧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보이콧은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야당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문창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콧할 필요 있느냐? 인사청문회는 한다. 해야죠. 뭐. 해서 국민의 여론을 업고 사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설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청문위원회에서 채택되느냐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네. 또 본회의 인준 표결에 강행 처리는 인사 인준 표결은 안 됩니다. 네. 그런 망신 당하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물러가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 해명을 잘해서 또 판이 엎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언론인 총리 지명자가 최초로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을 고소하는 것. 그것부터 자격 없는 언론인이에요.
원래 기자들끼리는 뭐 전관예우 이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니. 저는 그냥 의원님하고 날을 세우려고 각을 세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거 기자 아닙니까? 사회 언제 전관예우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 많이 아닙니까? 보시잖아요. 진심으로 아니요. 아니 많이 보셨잖아요. 기자들은요, 언론사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인데 전관예우라는 게 없어요. 더 젖어요. 기자 출신. 그게 기자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로워야죠. 네. 자 오늘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저 맨날 좋게 보도해볼 했어요? 저는 많이 좋게 보도하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저 장관이 이제 2기 내각이 이제 사실상 출범한 건데 2기 내각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새정치 민주. 이것도 전부 놉니까? 이번에 예. 고심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특히 이 정치인 네. 또는 학자 네. 이렇게 골고루 다양해졌어요. 예. 등용을 한 것은 네. 바람직한데 예. 좀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음. 청와대 수석들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네. 6.4 지방선거는 여야 무승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장파 어제 뭐 김부겸 전 의원도 나왔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야당의 패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또 우리가 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누가 진짜 친 겁니까?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했다라고 처음부터 주창을 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게 전략공천 해가지고 네. 당력을 광주에 집중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수도권, 경기 인천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강원도, 대전 등 충청권을 석권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삼자 구도가 아닌 양자 구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정도의 소득도 가져왔지만은 기왕이면 잘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전략적인 면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전혀 부재했고 우리가 사실 부산 안철수 대표가 광주보다는 부산의 총력을 경주했어야 됩니다. 네. 더 억울한 것은 비록 통합진보당과 우리가 연합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후보들이 사퇴했으면은 중앙선관위에 또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표 방지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부산에서는 4만 표의 사표로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2만 표 차이로 졌고 인천 역시 송영길 시장이 2만 표 차. 특히 경기도는 15만 표의 네. 사표 중에서 우리 김진표 후보가 4만 표를 졌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네. 그래서 보다 중요한 730 재보궐선거의 지분, 네. 합을 따지지 말고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이기자 하는 건설적 제안이라고 받아주십시오. 네. 윤장현 광주시장 건 때문에 박지원 의원만 엄청나게 떠불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떠불었다. 떠오르다.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사실이 그렇죠. 지지하니까 바로 되대요. 예. 제가 좀 될것 같으니까 지지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전략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글쎄, 네. 선당 후사해야 된다 네. 하고 또 우리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가서 사과도 했고 네. 서너 번 방문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도 가서 했는데 네. 윤장현 후보가 고맙게도 네. 저하고 둘이 손들고 있는 사진을 광주 지역신문 완전 떠불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광고를 했더라고요. 방만 떴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떠봐야 뭐 별거 아닙니다. 왜 뜨면 좋죠. 그렇죠. 가라앉는 것보다 뜨는 게 좋죠. 훨씬 좋죠. 근데 730 재보선은 지금 당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천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잘 되게 해야죠. 잘 그래서 안될것 제가 같은데? 싸울 지방선거 것 같은데, 다음 또? 날 네.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싸울 것 같은데.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싸우면서 좋은 사람이 나가면 좋은데. 그렇죠. 싸우면서 또 전략 공천하고 이렇게 되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자기들도 이번에 만약에 730 재보궐선거가 잘못되면은
책임을 그렇죠. 질 수밖에 책임져야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나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공천 잘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30에는 얼굴이 많이 알려진 중진, 이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진, 참신한 인물. 프레쉬한 사람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볼 그 때. 안철수 뭐 양자로 본다면 큰 틀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가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선당 후사하자라고 네. 한 것은 아주 적절한 네. 발언이었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급 중진도 해야지만은 그래도 참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프레쉬한 사람이 나가는 게 프레시한 좋다. 사람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다고 전략 공천, 경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경기도 수원에 세 곳, 예. 평택, 김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사실 수원에 손학규 같은 그런 중진이 포진하면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광주, 전라남도에 어쩌면 지금 현재 네 곳이 그렇죠. 뭐 그럴 되어 수 있는데 있죠. 이런 곳은 참신한 인물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후보들이 경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딱 한 자로 모든 것을 측정할 지역구 필요는 없다. 특성에 따라서 그럼요. 유연하게 대처하자. 예, 예. 싸우진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싸웠죠. 들었습니다. 싸운 겁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